1학년 교재부터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목차를 보니까, 그리고 책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방학 특강, 개념 기본을 위한 교재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딱 개념과 원리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대수 파트, 수학 연산 파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방학 때 뭔가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미리 학습하고, 그 다음에 1호, 2호, 3호, 4호 학습을 이어가기에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지금 요게 교과에 있는 단원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와 연산 파트는 굉장히 항목들이 다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과 비교하기 같은 뭐 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개념 기본호에서 원장님들이 아이들에게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된다. 요걸 학습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밑에 이 세 가지입니다. 50가지의 수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하고, 두 자릿수, 묶음과 낱개를 기준으로 두 자릿수가 나타내는 각 자릿수의 값, 그리고 그 두 자릿수의 양개념, 그 두 자릿수 읽기, 이런 것들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연산의 기초로 이어지기 때문에 탄탄하게 해주셔야 하는 수체계에 대한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산 학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2에서 10보수 잡아주셔야 합니다. 조금 연산이 계속 이제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학년 2학기에 다루던 내용들이 1학기로 조금 일부 편입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1학년 1학기들도 생각보다 뭐 2학기에 나올 내용들이 당겨져서 나온다거나 하는 연산의 어떤 좀 속도가 빨라졌다 하는 부분들이 제가 책을 살펴보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산 파트를 좀 잘 잡아주시고 수체계, 대수, 수와 연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나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구성은 개념 기본호는 이제 소단원 한 개당 네 쪽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개념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확인 문제.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도 문제로 되어 있는데 좋은 점이 두 개가 쌍둥이 유사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페이지 풀리시면서 아이들 오답 체크해 주시고 4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시면 수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교재 양이 조금 많아서 수업 시수가 작아서 뭔가 아이들에게 숙제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4페이지 정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부터 9까지 수의 양일치, 수양일치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고 그 양을 어떤 숫자로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는 좋았던 점이 이렇게 템프레임 형식으로 수를 양개념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원장님들께서 1은 하나, 1이라고 읽어 라고 한자 수와 고유수를 짚어주는 데만 이제 학습 포인트를 두실 것이 아니라 양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1은 1이 하나, 2는 112, 1이 두 개 있어서 2. 3은 아이들이 3까지 굉장히 잘 보거든요. 1이 3개, 2에 1이 있는 게 3. 이런 식으로 수의 합성과 분해를 한 자릿수부터 다뤄주시면 이게 연산으로 가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를 좀 아이들에게 쪼개서 볼 수 있도록 읽고 쓰는 것은 나중에 수양 일치를 먼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 마찬가지겠죠? 3까지 잘 보니까 3에 1 더해 4. 3, 1, 4. 5는 3에 2 더해 5. 그리고 1이 5개. 이런 식으로 쪼개주시기에 좋은 템프레임 그림들이 있으니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고유수와 한자수의 명칭을 일러주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가볍게 언급 정도 해주시면서 1은 하나라고 쓸 수도 있고 1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6, 7, 8, 9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5기준수로 수를 쪼개주는 거.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연산 수업을 따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학년들의 수학습은 연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수를 합성하고 분해하는 경험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도 5, 1, 6, 7은 5, 2, 7, 8은 5, 3, 8, 9는 5, 4, 9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이들 수를 셀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엄마들에게 배워서 와요. 그래서 수양일치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곱이 7을 나타내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카운팅을 할 때 하나가 아니라 1부터 1, 2, 3, 4 순서대로 셀 수 있도록 한자 수를 사용해서 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양 일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먼저 해주는 작업들이 이렇게 수를 먼저 매칭해서 하나하나 읽어볼 수 있게 하고 양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 작업부터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수 나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짚어주시면 되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기준이 됐을 때 기준에 따라서 순서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순서를 다르게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요, 이 위아래예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로 확인해서 개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셋은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111, 3, 셋, 3이고, 셋째는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것에만 색칠을 해주는 거.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니 보기에서 한번 짚어주시고 밑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 순서 같은 부분들도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저는 수직선을 이때부터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수직선이 수가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일렬로 쭉 이어져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에도 좋고요. 작은 수가 앞쪽, 왼쪽에 있고 큰 수가 오른쪽에 있어. 수가 커질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수가 작아질 때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해주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수직선 개념을 그림과 매칭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준이 바뀔 때 거꾸로 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점. 다만 수직선은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 뒤에 부분도 굉장히 쉽게 아이들에게 전달하실 수가 있어요. 4보다 1만큼 큰 수, 1, 한 칸 뒤로 간 수, 이런 식으로 4보다 1만큼 작은 수, 4보다 1만큼 앞으로 간 수 해서 수직선 개념과 연결해서 아이들이 1 큰 수, 1 작은 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큰 수는 더하기 1,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작은 수는 뺄셈과 연결된다는 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추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림과 영의 개념 잘 짚어주시면 아이들 쉽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여기서 영 개념을 잘 잡아주셔야 뒤에서 연산해서 0을 빼거나 0을 더할 때 혼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저는 수의 크기 비교에서도 수직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앞에서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켜준 거고요. 보시면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같은 수, 차이가 없는 수. 그리고 왼쪽에 있으면 작은 수, 오른쪽에 있으면 큰 수. 그래서 한 자릿수를 기반으로 두 자릿수, 세 자릿수에서도 수직선의 개념을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작은 것을 먼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밑에 이렇게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한 번씩 읽어보면서 회색 글자 따라 써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 굉장히 간단하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들을 하실 때 그냥 교실에서 관련된 상자 모양, 기둥 모양, 공 모양 물건들을 한 번씩 아이들과 찾아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상자 모양, 휴지, 밥 티슈 같은 거, 이런 부분들 너무 잘 찾을 수 있고, 또 상자 모양 같은 것들은 워낙 교실들에 많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치해서 찾아주시면 아이들이 구체물을 기반으로 반구체물, 지면 활동을 할 때 개념을 연결짓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건 보여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요 말들이에요. 뾰족하다, 평평하다, 그리고 둥글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물건들 하나씩 딱 선정해서 만지시면서 평평해, 뾰족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방학 때는 아이들이 지금은 무학년제라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단일 연령으로 수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설명을 읽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뭐 집어서 가져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동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연령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좀 즐겁게 한 차시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너무 잘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블럭 쌓기 너무 잘하고 또 그래서 이런 모양들 찾기 어렵지 않은데 어떤 부분 짚어주시면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요.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그냥 수를 쓰기 때문에 미스가 조각의 수가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셀 때 상자 모양은 4개네 이렇게 표시해서 내가 센 것과 세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이런 간단한 스킬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차시부터 이제 소단원 9번부터 모으기와 가르기가 나오는데 사실 2보수에서 10보수까지가 잘 잡히면 너무 잘 갈 수 있는 수업 차시들이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기 전에 아이들 1학년들은 예비 1학년들이잖아요. 1학년들은 구체물 학습이 그래도 연산과 조금 접목돼서 이루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쌓기나무 아니면 보석등 요런 거 구체물 교구. 저는 템프레임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예쁜 거 좋아해요. 보석 같은 거 만지면서 가르기 해보고 모으기 해보고 요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유치원 때 한 자릿수 연산은 대부분 떼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연산이 되는 친구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요 형태가 2개 작은 게 합쳐져서 큰 게 되는 거야. 모으기야 라고 짚어주시면 되고 요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 2개로 갈라져 가르기야 라고 하는 용어 정도만 짚어주시면 아마 굉장히 수월하게 할 겁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더하기예요, 빼기예요? 연산을 하고 온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더하기예요, 빼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모으기와 가르기에 대한 어떤 형태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을 해주면 또 잘 적응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으기, 가르기 그냥 간단하게 개념 짚어주시고 가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2보수, 10보수, 그러니까 짝꿍수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조금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이 특히나 빼기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가르기의 형태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지도하실 때 이렇게 5에서 3을 빼면 2가 남아 빼기로 지도하지 마시고 2개가 합쳐져서 6이 된다라고 하는 거꾸로 덧셈의 역산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가르기와 모으기 가르기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지도하실 수 있고요. 요게 잘 되면 나중에 거꾸로 내려오는 것도 쉽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6에서 3 빼면 3이야 라고 말을 해도 아이들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방식으로 덧셈의 역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덧셈식 읽기, 뺄셈식 읽기라서요. 아이들과 덧셈식과 뺄셈식을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표현만 짚어주시면 되거든요. 더하기는 같습니다와 호응, 합은 입니다와 호응. 이렇게 해서 합이라는 용어, 더하기라는 거, 그리고 뒤에서 뺄셈, 식을 읽을 때 차라고 하는 용어들. 그래서 2가지 방식으로 읽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계속 식을 보고 6 빼기 1은 5와 같습니다. 6과 1의 차는 5입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쓰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초 1학년들은 그래서 말로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산의 기본이 잡힌 다음에 사실 저는 이 덧셈 알아보기, 뺄셈 알아보기, 식 읽기 작업들은 조금 추후에 미뤄두었다가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연산 계산이 먼저, 가르기와 모으기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 게 먼저니까 얘는 혹시라도 너무 진도에 쫓겨서 막 급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본 1, 2, 3, 4호 교재와 함께 하셔도 되니 그렇게 한번 차시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뺄셈하기 나와 있는데 가르기에서 뺄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 여기서 아이들에게 짚어주셔야 할 것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빼는 수의 규칙 이렇게 해서 차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차가 변할 수 있다는 거. 0이 있는 덧셈과 뺄셈 아까 전에 0의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이 부분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어떤 수라는 표현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선생님과 함께 구두로 확인하시고 적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데 원장님들이 한 번 더 보셔야 할 거. 용어가 더해지는 수, 더하는 수, 빼지는 수, 빼는 수. 우리가 나눗셈에서는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익숙한 용어로 받아들이고 계실 텐데 더하기 빼기는 사실 규칙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요걸 뭐라고 했더라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짚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비교하기예요. 길이, 무게, 넓이, 담을 수 있는 양을 비교하는데 아이들에게 반대의 표현들을 알려주시면 돼요.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그리고 넓다, 좁다, 많다, 적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글쓰기가 약해서, 한글이 약해서 받침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받침도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비교하냐, 세 가지를 비교하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물건을 비교할 때는 더 뭐뭐하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가장 어떻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이 부분 아이들과 함께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이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런 넓다 좁다는 아이들이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두 개, 세 개, 두 권, 세 권 포개 보시면서 이건 넓지. 이렇게 포개했을 때 남는 게 넓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십몇은 여기서 원장님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는 수를 꼭 10 기준으로 분해해서 11이 그냥 11이 아니고 14가 그냥 14가 아니라 10과 4가 합쳐진 거라는 걸 쪼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쪼개주셔야 이후에 묶음과 낱개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1, 12, 11, 12 읽을 때도 11은 10과 1이 만나서 10, 하나, 그래서 11라고 읽는 거야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걸 가지고 두 자릿수, 50까지의 수를 같이 확장해 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뒤에 묶음수들 연결해서 수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번을 조금 난감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 자릿수 덧셈 뺄셈 너무 잘하는데 여기서는 받아내림이 있는 거야? 받아올림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학습, 십보수 학습을 좀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십보수, 십작궁이 잘 잡히면 아이들에게 쪼개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구체물로 2개, 9개 가져와서 11개야 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2는 1, 1, 2야. 9를 10 만들어 주려면 1이 필요해. 그래서 11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구조적으로 수의 체계와 연산의 체계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가, 이 정도의 난도의 설명을 따라오기 어려운, 정말 이제 학습을 시작한 친구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큰 수를 먼저 고르고요. 큰 수에 이만큼 이어 세는 걸로.
그래서 7에 4만큼이 더해진 거니까 위에 동그라미를 4개 그려주고요. 이어서 셀 수 있도록 지도해요. 7, 8, 9, 10, 11. 그래서 11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어떤 기본 배경 지식 그리고 기초 학습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묶음과 낱개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신명과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수모형 요 부분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워하는 것들은 1이 10개 모여서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합체라는 표현을 써요. 1이 10개 모여서 합체. 얘는 이제 뭐 부서지지도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지도 않아. 얘는 이거 하나야. 세트야.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묶음의 수를 나타내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묶음과 낱개라는 표현보다는 1블럭, 10블럭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1블럭짜리야, 10블럭짜리야, 1블럭이 몇 개 있는지 표시해 주는 거야. 10블럭이 몇 개 있는지 표시해 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나중에 1블럭은 하나씩 있어서 낱개, 10블럭은 이 1블럭들이 합체해서 묶음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처음부터 묶음과 낱개라는 단어를 접하지 않고 조금 쉬운 것들로, 직관적인 것들로 접하고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자수와 고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쓸 때 뭐 개수를 나타낼 때는 고유수를 쓰고 뭐 나이를 나타낼 때는 고유수를 써서 읽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뭔가 단편적으로 어떤 전제를 주고 적용해라고 하는 것보다 1, 2학년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요럴 때는 24라고 읽는 거야. 명수를 말할 때는 24명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문장을 가지고 말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축구, 야구 좋아하는 친구면 야구를 변경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고유수와 한자수 언급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수를 다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읽고 있어. 그리고 읽을 수 있어 라는 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 배열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갖고 계시는 교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규칙, 내려갈 때 10이 커지고 올라갈 때 10이 작아지고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어려운 건 이런 표현이죠. 오른쪽, 왼쪽, 아래쪽, 위쪽. 그리고 수가 커지고 작아지는 건 사실 방학 때 이걸 달달달 외우게 할 필요는 없고 저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또 호우 교재로 개념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어갈 거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규칙이 있네 정도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 크기 비교도 이제 수모형 같은 걸 활용해서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묶음과 낱개 했을 때 묶음의 수가 힘이 더 세다. 그래서 묶음이 더 많은 게 더 큰 수야 라는 표현들 저는 해주고 있는데요. 가볍게 그렇게 좀 아이들 용어로 바꿔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교재는 여기까지고요. 2학년 교재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교재도 대부분이 다 대수 파트고요. 수와 연산을 잘 잡으면 갈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세 자릿수, 덧셈과 뺄셈, 곱셈에 조금 비중을 두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 읽기 쓰기, 그리고 세 자릿수가 나타내는 양, 값 등을 아이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수의 구조를 이해하고 몇백 더하기 몇십 더하기 몇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돼야 돼요. 그리고 덧셈 뺄셈을 보시면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받아올림 있는 것
그리고 두 자리 빼기 두 자리, 받아내림 있는 것까지는 아이들이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이후에 학습들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곱셈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서 덧셈 뺄셈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원, 4단원, 5단원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이제 개념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 이후에 교재들로 진행하신다라고 비중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매번 짚어주는 거. 여기는 90보다 10만큼 큰 수라고 하면 이 부분 너무 쉽네 라고 하지만 1이 몇 개야? 10이 몇 개야? 100이 몇 개야? 라고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짚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세 자릿수는 저는 교구 활용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게 제가 썼던 교구들이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수모형 교구들이에요. 그리고 자릿수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석을 준비해서 여기는 1밖에 올 수 없는 자리야. 여기는 10밖에 못 오는 자리야. 여기는 100밖에 못 오는 자리야. 라고 설명하면서 각각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집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여기는 1블럭 집이야. 근데 방이 9개밖에 없어. 그래서 1블럭이 9개까지, 1블럭 9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10개가 되면 합체해서 옆집으로 이사 가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방이 몇 개 찾는지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의 이름을 읽는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289라고 하면 1블럭은 9개, 1블럭 방 9개가 꽉 찬 상태. 10블럭 방 8개가 차 있는 상태. 10이 8개 있는 상태. 289에 200은 100블럭이 2개, 200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방이 9개밖에 없어서 이사를 간다, 다음 자리로 간다, 받아 올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쉽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구체물 교구를 아이들이 모두 다 조작하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활동지를 코팅해가지고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블럭, 10블럭, 100블럭, 1000블럭의 그림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2학년 4자릿수까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덧셈식으로 써보는 것까지 읽어보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어 뒀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삼각형과 사각형 나오는데 굉장히 아이들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변이랑 꼭지점이라는 용어 짚어주셔야 하는데 뾰족한 곳, 그다음에 고든 곳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워낙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쉽게 쉽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원해서 어려워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어디에서 보아도 완전히 둥글다.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반지름이라든지 지름의 길이가 계속 같으니까 어디에서 봐도 둥글고 길쭉한 곳이 없고 길이가 같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둥근 색종이 같은 거 접어보면서 이제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점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 크기가 달라도 생긴 모양은 같다. 위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쌓기나무, 이 부분은 아이들이 입체, 직육면체, 정육면체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진 모습들을 아이들이 지면으로 본 적이 많지 않아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쌓기나무로 쌓아보면서 위치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기준을 중심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인지 뒤인지 이런 부분들 앞뒤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지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쌓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볍게 아이들이 개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 그림 그려가지고 관찰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셈하는 방법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교과서에 6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연산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는 6가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고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수 쪼개기로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하기 1 빼기 1이 아니라 이렇게 1을 주고 그래서 얘는 얼마가 1이 적게 남고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해서 보여주시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받아 올림, 받아 내림 있는 부분들. 뭐 세로로 하는 거는 워낙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교과 방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저는 수의 양감이 잡혀서 가로셈을 잘 하기 전까지는 세로셈은 조금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미뤄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세로를 먼저 지도를 하시면 아이들이 양감을 느껴서 양을 가지고 수를 연산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10 미만의 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뒤쪽으로 빼서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도 세 가지 방법 나와 있는데 사실 말이 어렵지 아이들에게 수로 쪼개서 보여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니 이렇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노출해 주시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 뺄셈 하는 부분들이 문제와 연관돼 있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어머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고 답을 아이들이 잘 찾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니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노출해주는 선에서 가볍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편한 것들을 골라서 연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좀 탐색 과정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수 계산하기 나와 있는데 앞에 것들이 잘 되면 사실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 저는 앞쪽에 연산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두 자리 빼기 두 자리를 조금 강조해서 간단히 잘 가져가신 후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등방정식 덧셈과 뺄셈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방법, 팁 하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직선으로 전체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덧셈식도 부분과 부분, 작은 것과 작은 것이 만나 큰 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이게 나중에 이 네모 찾기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덧셈식에서 작은 거, 부분과 부분, 여긴 큰 거. 여기는 부분이라는 걸 아이들이 찾아내요. 여기 무슨 자리야? 부분이에요. 부분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예요. 작아지려면 더 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요. 그럼 몇 빼기 몇을 할까? 라고 해주면 보통 15 빼기 8이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좀 루틴이에요. 이 자리가 뭘까? 부분일까? 전체일까? 부분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작아지려면 더 해야 돼? 빼야 돼. 전체는 반대겠죠? 전체는 큰 거야. 커지려면 더 해야 돼, 빼야 돼,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만큼 조금 포인트를 잡고 루틴되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그렇게 좀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부분들이고요. 요게 아까 제가 네, 이렇게 해서 덧셈과 뺄셈 해서 같은 로직으로 가주시면 되고 사실 이런 길이 재기 같은 경우에는 자 활용해서 1cm가 나타내는 그 길이 감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사용할 때는 0에 맞춰서 끝을 0의 물건의 끝을 맞춰서 잰다라고 하는 것 가볍게 몇 가지 물건들 재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앞에 덧셈과 뺄셈들이 조금 딥하게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두 자리 빼기 두 자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동의 시간을 많이 소요하실 수가 없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기본호에서는 가볍게 그리고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도 덧셈 뺄셈에 지친 아이들에게 가볍게 갈 수 있도록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에 따라서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 정리정돈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가실 수 있는 단원이니 많이 힘들지 않도록 가주시고 아이들은 이런 기준을 단어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선생님께서 짚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분류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뒤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기, 뭐 띄어세기, 곱셈을 가기 위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묶어세기, 띄어세기 나오는데 연산이 기본이 되면 사실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덧셈 뺄셈 잘 해주시면서 동수 누가 라는 거 같은 수를 계속 더해주는 게 곱셈이야 라는 점만 개념 잘 잡아주시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겠죠. 표현, 곱셈의 표현들. 몇씩, 몇 묶음, 몇에, 몇 배, 몇과 몇의 곱. 이런 부분들만 짚어주시면 연산에서 같은 수 더하기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들만 짚어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덧셈식이랑 곱셈식 나타내는 것들도 한 번씩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읽는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표현 세 가지 정리해서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2학년 교재를 조금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촉박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겨울방학 때 개념 기본호에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키포인트는 수와 연산 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착안하셔서 중요한 것들 먼저 해결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1호, 2호 수업들도 잘 이어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